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참에 그냥 울버햄튼이 그냥 쉬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술적으로 손흥민이 돋보이기 힘든 축구를 최근에 하고 있는 데다가 이 팀 자체가요. 존슨이랑 같이 나오면 공격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슨하고 같이 선발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을 봐도 손흥민 선수는 존슨이 안 나올 때 공격적으로 계속 공격 포인트라든가 성과를 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12위로 추락한 위기의 토트넘입니다. 강등권을 탈출한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시즌 첫 골을 넣었던 울버햄튼과 시즌 19번째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순위는 토트넘이 높습니다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감독 선임 후 2연승을 달리는 울버햄튼과의 경기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1위 리버풀보다 한 골이 적은 다득점 2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인데요. 골득실로만 따져도 리그 4위입니다. 그만큼 화끈한 공격 축구로 정말 상대팀 감독들의 칭찬인지 뭔지 모를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 축구를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그 화끈함이 성적으로 전혀 이어지질 못하면서 엔지볼의 운명은 여기까지일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중앙일간지죠. 더 타임즈에서 엊그제 기사를 통해서 토트넘 고위층에서는 아직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신뢰가 굳건하다, 감독 교체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영국의 익스프레스 역시 토트넘은 엔지 감독 계속 갈 거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글쎄요, 토트넘이 감독 교체할 때 경질 가능 아니면 경질 임박 이런 사인을 줄줄이 흘리다가 자르는 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가 거치면서 누누도 마찬가지였고 결과적으로는 좀 알고 있으니까 이 보도에서 다룬 말에 그닥 신빙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최근 12경기에서 3승밖에 못 거두고 있고, 최근 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 6경기에서 무려 4패입니다. 1승 1무 4패. 이런 기록 성적을 보면 거치 문제가 분명히 팀에서도 얘기가 저는 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데 이 일을 제기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히 불운했다거나 부상자 발생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좀 거셌다거나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발생 같은 경우도 특히 수비 라인 이탈이 많은 게 지금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앞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고수하는 축구를 감독이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수비에서 부상자, 수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부상자가 다시 양산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로테이션도 없이 최근에 부상도 있고 일정 때문에 약간의 로테를 곁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로테이션 전략도 없이 이렇게 스쿼드를 갈아 넣는 플레이 스타일을 변화를 안 준다면 이거는 부상자 발생으로 인해서 팀이 부진한 게 아니라 부상자 양상과 경기력 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걸 바꾸지 않는 감독의 역량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게 스코틀랜드 리그라든지 J리그라든지 이렇게 일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리그 자체 내에서의 경쟁력이 좀 심각하지 않은 그런 리그에서는 이런 방식의 자신의 어떤 축구 철학이 잘 먹혀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게다가 지금 유럽 대회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 컵 대회도 2개나 지금 치르고 있는데 참 깨달음을 좀 얻고 있는 시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좀 전술적인 교정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토트넘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무려 12위까지 추락을 했는데 탑4하고의 승점 차가 무려 벌써 11점 차입니다. 탑4는커녕 지금 강등권하고 승점 차가 더 가까워요. 4위보다. 챔스 티켓보다 강등이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9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강등권하고 승점 차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도 못 이기면은 순위도 14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울버햄튼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경기력이 지금 개전의 여지가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부상자가 돌아오기는커녕 이탈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같은 경우는 부상자 병동 수준이죠. 산타백이 완전 다 아웃이고요. 지난 시합에서는 제이드 스펜스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 관리라든가 전술적인 경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계속 가용한 자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 보면은 교체카 5장을 다 못 쓰는 경기도 많습니다.
어린 선수들 위주로 그 벤치가 구성이 돼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운영 전략이나 전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아예 변화줄 생각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매 기자회견 때마다 나오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뭐 자기가 18개월 동안 잘 참았다 그 질문을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지난주에는 아예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에서 따가지고 이런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냈습니다. 플랜 B나 플랜 C가 뭔지 난 모른다. 나는 스타일,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나는 스타일 안 바꿀 거고 선수들 지지받고 있다. 선수들 내가 시키는 대로 뭐 불평 없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플랜 B 자꾸 물어보는데 난 그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울버햄튼전 데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지금 다들 나를 그 바보 취급하는데 증명해내면 천재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축구 철학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고 여기에 교정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대답을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토트넘 팬들 중에서도 아예 이번 울버햄튼전 그냥 져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 가능성 높여라. 이게 장기적으로 팀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끔찍하죠.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지향점이나 이런 시도 저 괜찮다고 봐요. 일단 재미도 있고 여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경기 운용이 가미가 된다면 진짜 좋을 텐데 지금 토트넘 정도의 스쿼드 퀄리티를 가지고 토트넘 정도의 스쿼드 두께를 가지고 이런 축구를 일주일에 2경기씩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라는 거를 아마 본인도 당연히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런 방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12월 일정이 굉장히 좀 가혹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다른 팀들도 비슷한 빈도로 경기 치는 팀들이 많긴 하지만 토트넘은 그런 팀들하고 다르게 주전 비주전의 실력 차도 크고 경기 스타일 자체가 너무 부상 위험을 좀 안고 뛰는 경기를 하니까 당장 수비 핵심 라인 로메로와 반더벤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섣불리 복귀시켰다가 곧바로 또 아웃됐죠. 그리고 벤 데이비스에 이어서 드라구신까지 들어놓게 되면서 팀 내 센터백 1, 2, 3, 4순위가 모두 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아치 그레이가 원래 센터백이 아닌데 계속 최근에 센터백 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이 드라구신 센터백 조합도 토트넘에게 굉장히 낯선 조합이었는데 지난 경기 막판에 드라구신이 부상으로 나가면서 이 자리에 또 비수마가 들어와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비수마 이게 둘 다 센터백이 아닌 선수들을 가지고 이 리그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진짜 깝깝하죠. 그래서 이번 경기 현재 매치들의 울버햄튼전 예상 선발 라인업 보면 센터백 조합이 그레이 비수마 아니면 그레이 벤탄쿠르 뭐 이런 전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마 같은 경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수마가 지난 경기 그 막판에 교체로 나왔을 때 그때 외에는 그 자리에서 뛴 적이 과거에도 없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비수마나 벤탄쿠르가 센터백을 내려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유소 출신 도링턴 선수를 경험이 굉장히 일천하잖아요. 이 선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좀 싫은 거죠. 팀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니까. 그래서 현재에서는 비수마 기용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구신 복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부상자 관련해가지고 히샬리송하고 그 마이키 무어가 다음 주부터 팀 훈련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현지 매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울버햄튼전 토트넘 선발 라인을 예상을 했는지 살펴보면 이 스탠다드하고 풋볼 런던 토크스포츠 세 군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뺄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 둘은. 토트넘 내부 소식의 가장 정통한 매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신문들인데 특히 이제 풋볼 런던 같은 경우는 기자 2명이 했거든요. 골드 기자 말고 그 나머지 기자 2명이 했는데 둘 다 손흥민을 뺐습니다, 선발에서. 그러면서 존슨이 왼쪽에 나올 거라고 봤고요. 드라구신 자리에 유스 출신 알피 도링턴 투입 가능성도 뭐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한데 언급은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그 선수가 아닌 비수마를 센터백으로 넣거나 이렇게 한 거는 비수마가 아니라 스탠다드는 벤탄쿠르, 풋볼 런던은 드라구신 이렇게 했네요. 토크스포츠에서 비수마를 했고 다 다르게 했는데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레이 말고는 지금 센터백 그 남은 한 자리 누가 할지에 대해서 지금 혼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발 라인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손흥민 평가절하 움직임이 최근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끝나고 평점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야박하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약 만료가 또 6개월 2일 남은 상황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직 연장 옵션 발동도 안 되는 토트넘의 어떤 분위기하고 이게 연관이 됐나? 기자들이 뭘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억가가 많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다 봤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3점 받을 정도의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높은 기대치를 빌미로 아주 혹평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재계약이 안 되고 계약 연장이 안 되고 있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의심을 혼자 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풋볼 런던 같은 경우에 손흥민 자리에 메디슨을 넣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기사 제목을 냈어요. 기사를 자세히 보면 박싱데이에 선발 제외됐던 메디슨이 선발로 나올 거라고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손흥민이나 존슨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에 최고 기량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번 경기가 토트넘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캡틴 선발 출전을 선호하지만 그래도 벤치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부진하니까 선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쓴 건데 또 보면 이제 올 시즌 토트넘에서 손흥민 활약이 좋지 않다. 손흥민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파이널 서드에서 거의 영향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경기도 많았다. 득점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존슨과 솔랑키가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 최다골을 기록을 하고 있다. 토트넘이 2025년에 성적을 내려면 손흥민이 최고치를 보여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흥민의 폼이라는 단락을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얘기 쓴 건데, 그게 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까지 주구장창 자주 손흥민의 폼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컨디션이 핵심적인 문제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 뭐 전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선수들의 특히 이제 미드필더가 완전 무너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 대신에 기사를 쉽게 쓰는 건지 아니면 좀 뭔가 의도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참에 그냥 울버햄튼이 그냥 쉬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술적으로 손흥민이 돋보이기 힘든 축구를 최근에 하고 있는 데다가 이 팀 자체가요. 존슨이랑 같이 나오면 공격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슨하고 같이 선발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을 봐도 손흥민 선수는 존슨이 안 나올 때 공격적으로 계속 공격 포인트라든가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셉셉이 오른쪽 뛰게 해야 손흥민이 언밸런싱으로 수비 더 내려가는 거 줄어들고 상대가 토트넘 오른쪽 뒷공간 노리는 것도 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존슨하고 같이 나오면 존슨이 잘 안 내려오고 수비적인 기여도가 낮은 선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 센터백이 오른쪽을 커버를 들어가고 왼쪽 센터백 오른쪽 가고 왼쪽 백이 또 중앙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손흥민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슨이 선발이 정 존슨을 선발을 쓸 거라면 손흥민을 그냥 선발로 안 내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존슨이 안 나오는 게 토트넘에 맞다고 당연히 보고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 울버햄튼전 역대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12경기에 나와서 한 골도 아직 넣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을 2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울버햄튼이 매 시즌 토트넘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는 않는 팀인데, 토트넘이 최근 손흥민이 뛴 12경기에서 6승 1무 5패라는 거는 상당히 울버햄튼한테 약하다고 봐도 되는 그런 지표죠. 울버햄튼은 뭐 간단히 언급드리면 이제 감독 바뀌고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올 시즌 기회를 많이 못 얻고 있었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새 감독 체제에서 지난 경기에 맨유전 때 나와서 교체로 골 넣으면서 분위기 일조를 했고요. 동료들이 굉장히 막 이뻐하면서 축하하는 영상이 어디에 올라왔던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울버햄튼의 최근 상승세를 감안하면 토트넘의 하락세와 만나서 이게 어느 지점에서 엇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울버햄튼은 팀 득점의 3분의 1을 도맡고 있는 벌써 올 시즌 리그 10골입니다. 마테우스 쿠냐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또 3경기 연속골 넣고 있어요. 쿠냐 선수가. 또 좀 최근 폼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인 울버햄튼을 상대로 토트넘은 지금 뭐 부상자도 많고 지금 센터백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 빼라고 막 이러고 있는 업소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시합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입중계 할 테니까요. 많이 와서 좀 봐주시면 이번 이우영 캐스터랑 같이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일 0시니까요. 네. 조만간 뵐게요.